우리가 정적분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들의 함수값들의 합을 정적분 값이라고 했고, 일반적 정적분을 뭐라고 불렀냐?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양의 함수값을 합은 양수가 나오고, 적분구간도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양수였고요. 이렇게 되면 음수치고요. 근데 또는 이렇게 x축보다 밑에 있을 경우는 음수였고요. 이 양수였어요. 자, 근데 넓이에요. 자, 넓이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의 값이 나왔을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가 gx라고 했을 때 gx의 dx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주시면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x축을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 정적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x축을 뚫는 구간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적분 구간을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x축부터 밑으로 내려간 부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지난번 넓이할 때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언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구분을 해요? 그냥 귀찮으니까 둘 다 씌우시면 돼요. 대신에 이 x축을 지나는 구간은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의 넓이를 구하시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에요. 자, 이때 이 넓이는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안 써 있어도 암묵적인 룰이에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부터 4까지거든요. 근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뜻은 0을 기준으로 적분 구간을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dx인데 얘가 음의 함수값들의 합이죠. 따라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정적분이랑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시고 플러스 절대값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0부터 3까지 절대값 씌워주시면 대입하시면 0,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7 나오고요. 플러스 절대값 3 대입하시면 9 빼기 얼마니 18에서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7 더하기 9 해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요거 교점 찾는 게 조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확장돼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x축이 아니고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곡선과 직선입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참수 곡선이. 그리고 얘가 y는 fx예요. gx가 이렇게 지나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fx-gx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점좌표를 알파, 이 교점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a의 x-알파, x-베타가 될 거고, 적분 구간을 a 알파부터 베타까지 fx-gx의 dx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가 2차고요. 3차라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얘가 fx, 얘가 gx면요, 이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fx-gx를 인수분해하면요. 최대차항 계속 모르니까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적분관을 알파 베타 fx-g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 fx-gx의 dx를 구해주시고, 지금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얘가 음의 함수 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둘 다 채우시면 돼요. 요게 직선과 곡선 간의 이루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곡선도 똑같아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여기랑 여기 부분의 넓이를 더해요. 마찬가지예요. fx-gx를 했더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 인수분해하면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fx에서 gx를 뺐기 때문에 fx가 밑에 부분이 여기가 음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양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의 fx-g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베타분의 감마분의 fx-gx의 dx 구해주시고, 얘가 음이니까 여기다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근데 자, 보기만 해도 계산이 길 거라는 감은 오죠. 그지? 그러면 요걸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나온 게 넓이 공식이에요. 요건 교과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 써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요게 10장이 10-3번에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뭐가 한번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외우시면 돼요. 자, fx가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요. 자, 그럼 fx는 최고차원 계수가 a고 x-알파, x-베타가 일 거고요.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6분의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을 씌우시고 두 근의 차의 세제곱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그럼 얘를 확장시켜서 이차함수와 직선 gx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했더니 마찬가지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래요. 얘가 a의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얘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최고차원 계수는 2차고 1차니까 그대로 변한 게 없죠. 이렇게 돼서 똑같습니다. 6분의 최고차원 계수의 절대값 씌우시고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에다가 세제곱해 주시면 돼요. 이걸로 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나 쏠쏠해요. 또는 이차함수가 이차함수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개의 최고차원 계수가 다르겠죠. 당연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ax제곱 bx 플러스 c px제곱 qx 플러스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교점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최고차원 계수의 차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걸로 구해주시면 돼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일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요 6분의 절대값 최고차원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를 모르면 어떻게 풀고 알면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fx가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래요.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요. 자, 우리가 공식을 몰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것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2가 너무 많죠? 뺍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우고 정적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정적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해봅시다. 절대값 마이너스 2에 2넣으면 3분의 8 빼기 2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가 9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6분의 마이너스의 절대값 2죠. 2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해주시면 6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면서 9에서 바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계신 게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는데 짱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석치기도 있고 뭐 블랙라벨 개념 이런 데도 있어요. 대신에 2차가 아니고 3차까지 갑시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4차까지 갈 거예요. 근데 활용도는 2차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 안 되는데 3차까지는 괜찮아요. 알아두시는 게. 자, 두 번째입니다.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에요. 근데 이 넓이 공식은요, 접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뭔 소리냐? 3차가 이렇게 있어요. x축에 이렇게 접해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겠죠. 그러면 요 fx는 a의 x, 자, 스치면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2차를 인수로 갖고요. 뚫으면서 지나가니까 1차를 인수로 갖겠죠. 그럴 때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3차는 6분의가 아니고 12분의입니다. 그리고 세제곱이 아니고 4제곱 하시면 돼요. 요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얘를 알 때와 모를 때를 보면은 3차까지도 내가 해놨나? 3차는 아니었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이 두 개는 외워두시는 게 편하고 자주 나옵니다. 얘가 한 70, 얘는 거의 100% 다 쓰이고요. 얘는 함수 추론이나 또는 조건에서 넓이 접할 때 이 넓이를 주어졌을 때 이거 개수 찾는데도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는데 혹시나 몰라서까지 하면은 4차 함수 넓이 공식인데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프리카 모양인데 3중근인데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4차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3중근을 갖고 x축이 지날 때 여기 넓이에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3중근을 가지니까 3차를 인수로 갖고요. 뚫고 지나가니까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분모는 12도 아니고 6도 아니고 갑자기 20으로 바뀝니다. 최고점 개수가 a의 절대값을 씌우시고 두 거의 차에 5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얘는 근데 얘보다 2번은 중요도가 떨어져. 얘는 뭐냐면요, 중근 두 개가 적대요. W인데 이쁘게 얘도 중근, 얘도 중근일 때 여기 넓이에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fx는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넓이 공식인데 활용도로 따지면 얘는 100% 쓰여요. 얘는 가끔 쓰여요. 이 둘 중에는 그나마 얘가 좀 더 쓰여요. 얘는 거의 안 쓰여요.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요 넓이를 알려주고 함수를 추론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의 관계식 하나를 돌출해낼 수가 있다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는 쓰입니다. 정석에서도 나와요. 얘는 모든 문제집이 다 있어.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되고 요 두 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다 쓰여요. 근데 얘는 중근을 가질 때만 쓰여요. 얘도 3중근을 가질 때만 쓰이고 얘도 중근 심지어 2개를 가질 때만 쓰이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좀 많아요. 그나마 얘가 낫지. 근데 얘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 쓰입니다. 그래서 얘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넓이를 풀다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래프를 주고요.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넓이를 S2라고 하는데요. 이때 S1과 S2가 같대요. 이것의 의미예요. 자,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S1의 절대값이랑 S2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정적분 값으로 보시면 얘는 그대로 양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S2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의미는 S1 더하기 S2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의미고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적분을 A부터 C까지 했을 때 이 정적분 값이 0이 나온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두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fx에 대한 식을 적분 값이 0이 나온다로 해석을 하시고 여기로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넓이가 같다의 의미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적분 값이 0이다의 의미인데 얘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x네요. 이거고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요 넓이를 A, 요 넓이를 P래요. A와 B가 같대요. A 값은 이렇게 몰라요. 자,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 0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dx의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두 넓이가 같으니까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적분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에 0부터 A까지 적분값이 0이니 A를 대입한 0이 있고 A 제곱으로 보면 0이고 얘는 0이니까 의미 없고 여기서 나오겠죠. A는 3분의 1 A는 2분의 1이고요. A는 2분의 3 해서 답이 2분의 3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적분 구간 찾는 문제에서 두 넓이가 같다의 의미는 그 정적분 값이 0이다를 이용하셔서 미지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역함수와의 넓이입니다. 원래요 역함수 미분법이요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에서 배워요. 그 뜻은 뭐냐? 역함수의 적분법도 미적분에서 배워요. 치원적분이요. 근데 여기서 나왔다는 의미는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만 내겠다는 의미예요. 자, 유형은 두 개입니다. fx와 f 인버스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요. 두 번째, f 인버스 x와 좌표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자, 1번은 쉬워요. 쉬운데 풀이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더 편할지는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인데 일반적으로 이 fx를 증가함수로 줍니다. 그렇다면 두 개가 쉽게 그림으로 보면 요게 fx면요 y는 x라는 선이 여기 있고
접근수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부분 넓이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로 접근해 볼게요. 어쨌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랑요,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요, 나뭇잎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적분 구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점을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이 교점은 뭐로 찾냐? 교점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fx와 y는 x의 교점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요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고, 근데 그러면 fx 마이너스 x를 정적분해서 여기가 a고 이거 b라고 할게요. 그래서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요 넓이가 나와요. 요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입니다. 자, fx가 얘죠. 자, 그럼 fx의 교점까지 찾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fx를 정적분하면은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고 요 적분 부분을 두 번 빼주시면은 얘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구해서 정적분 값을 구해줘도 되고, 그림을 그렸을 때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 다음에 이 과정 필요 없이 그냥 fx의 정적분 값을 두 번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가요 3이래요. 이때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래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줬어요. 1부터 3까지. 자, 그럼 뭘 준 거냐면 여기를 준 거예요. 여기가 3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큰 사각형의 넓이가 9고요.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1이에요. 당연히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같습니다. 빼기 요만큼이 3이죠. 요만큼도 3이에요. 해서 2 해가지고 요 답을 2라고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풀어내는 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도형적으로 부분을 나눠서 그 넓이를 빼고 더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식을 줘서 직접 계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fx라는 식을 주는 게 아니고 정적분 값을 주고선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부분이 3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요걸 두 번 빼주시면 되겠다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얘예요. 얘가요, 여러분들 정석이 어디 있냐면, 나 정석 프린터 모르겠다. 183쪽입니다.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형태만 보고도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와요. 자,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버스 x dx에 넣고 요거 구하라고 줄 거예요. 아니면 fx를 주고요, f 인버스 x와 좌표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 거기 볼게요.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그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 gx dx. 내 보기 편하게 그냥 역함수로 쓸게요. 자, 그럼 거기에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fx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를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형태를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자, 보세요, 여러분. x에다 0 넣어볼게. f0 얼마죠? 2죠. f1은요? 4죠. 그게 적분 구간입니다. 따라서 역함수의 적분 구간이 대입한 함수값이랑 같다. 그러면 이 유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내요. 왜냐면 이 문제의 요지가 뭐냐면요. 여기가 0,2거든요. 여기가 2,4예요. 자, F1이 4란 얘기는 F 인버스 4가 1이고요. F0이 2란 얘기는 F 인버스 2가 0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으니 이 넓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자가 이 문제의 요지고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요.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dx라서 2,4죠 여기가.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이죠. 8에서 10 빼면은 요 부분이 나오고 그거를 2배 때리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할 때 fx dx의 적분구간이 0과 1이잖아요. 얘를 넣은 함수값이 역함수의 적분구간이다라고 하면 이 문제예요. 그래서 형태가 내는 형태가 정해졌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악을 끝났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예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fx가요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인테그랄 4부터 19까지 f 인버스 x의 dx 구하래요. 자, 그러면 4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x가 1일 때겠네요. 그럼 19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2 넣으면 되겠네요. f2네요. 그럼 결국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미분해보면 6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첨도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증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를 가질 거고, 자, 0 넣어봅시다. x에 0 넣어보면은 1이네요. 여기가 0,1이고 그러면은 잠깐만 0점 그리자. 0,1을 지나요. 그 다음에 이거랑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요, 요게 그려질 거고 요게 4부터 10까지 요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F1, F2 즉 1, 2 요 넓이랑 이 넓이가 같구나 해서 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 사각형에서 뭐냐면 여기 적분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적분값 구한다고 여기는 못 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사각형을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분값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2,19죠. 그럼 넓이가 38일 거예요. 38에서 빼기 요 작은 사각형인데 요 점의 좌표가 1,4네요. 그럼 4겠네요. 빼기 정적분 1부터 2까지 2x 세제곱 x 플러스 1에 dx를 해서 얘를 구해주시면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얘랑 얘가 같으니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나왔는데 역함수의 적분 구간이 나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그렇다면 x에 뭘 넣었을 때 4가 되고 뭘 넣었을 때 19가 될까를 구하셔야 이 적분 구간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이 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가 돼요. 그래서 간단한 함수로 줄 테니까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셔서 그래프 그려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이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큰 건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고 적분값 빼주면 되겠구나 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넓이에요. 해서 구해보시면 되시겠고, 요거 끝나고 13장 나가러 가면은 끝났는데 13장이요 내용이 되게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 미분 마지막 8장에 속도가 속도 미분 배웠죠. 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제 V를 적고 나면 위치 X가 나옵니다. 요거 V가 0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요 정도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13장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세요. 일단 오늘은요 12장 일단 유제부터 먼저 푸세요. 그래서 유제를 다 푸신 분은 얘기를 하시면 12장 프린트 줄게요. 12장 프린트 푸시고 오늘 요 연습 문제 양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제로 12-12번까지만 연습 문제 풀어오시고 내일 오셔서 정석 연습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하셔야 우리 방학 숙제가 없어요. 다음 주 학원 방학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셔서 12장 연습과 13장 유제 연습을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는 얘라마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수업이 있어요. 플러스 수업. 이걸 굳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7월 30일 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웃긴 거는 아빠는 그 다음 주죠. 8월 며칠이냐?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플러스 수업인 날이 방학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플러스 수업은 2개 안 주고 딱 1개만 줄게요. 요것만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내일 오셔서 12장 유제, 12장 연습과 13장 유제 정도까지는 마무리 하시면 방학 숙제는 없고요. 딱 요거 하나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며칠이냐? 30일.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냐? 얘를 들고 오시면 돼요. 토탈장. 토탈장 숙제는요 없어요. 그냥 들고만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주말 숙제로 얘가 나갑니다. 그럼 주중 숙제는 뭐 나가요? 정석 연습 문제를 다시 풀 거예요. 유제는 안 풀고 연습만요. 그래서 앞 1장 극한부터 우리 중간고사 범위까지인 평균값 정리까지는 일단 풀 겁니다. 정석을 다시 풀 거고, 요거는 매 시간 검사를 할 거고요. 안 돼 있으시면은 그 다음 주에 일찍 오셔서 푸셔야 돼요. 앞타임에. 그래서 요거는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윤채 씨 정석 밀린 거 어디까지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몇 장까지 하셨어요? 대충? 증가감소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가셨어요? 이건 밀리시면은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다 안 해, 정말.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어요. 정석 다시 풀리라고.
왜요라고 물어봤더니 원장님네 집안일도 정석 다시 풀니까 못 풀어서 빡치셨대요. 그래서 우리만 고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푸시고 토탈장 당연히 일단 스텝 1은 풀 필요 없겠지. 계산 연습인데 이거 빼고 유형으로 바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12장 유제 먼저 푸시고 다 푸신 분은 오늘은 문제 수가 좀 적어요. 12문제짜리 프린트를 주도록 할게요.